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의무기록 실무, 의무기록 차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의무기록 그 차트 공부하는 방법, 우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기록 실무라고 해가지고 국가고시의 한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의무기록 실무 교재, 또 의무기록 정보 분석 실무 교재 이런 이제 교재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차트가 나와 있고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공유해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각자만의 어떤 요령이 생겨가지고 편한 방법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처음 의무기록 실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방법을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의무기록 실무 교재, 실습 책을 한번 봐보면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차트가 있을 건데, 이제 그 차트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보통 환자의 차트니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질병 주제에 대한 이론이 앞부분에 보통 나와 있고요. 그와 관련된 차트에 나오는 의학용어, 약어 같은 것도 이제 그 이론 뒤에 쭉 정리가 보통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가 쭉 나오고 있고요. 차트도 우리가 의무기록 그 차트 종류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태원 요약지 같은 게 있고, 퇴원 요약지 뒤에 가면 경과 기록이 굉장히 많을 거고, 검사를 했으면 검사 기록, 협의 진료를 했으면 협의 진료 기록 등등 여러 가지 차트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트들이 쭉 나오고 뒤에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가고시에서는 이 차트가 주어지고 이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시험 문제인데, 보통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차트도 많이 봐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너무 깊게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넓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빨리빨리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넓게 보는 공부가 거의 끝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깊게 들어가도 되는 게 이제 좀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이론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이론 공부를 먼저 하고요. 이론 공부하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의학용어랑 약어가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트에서 보게 될 의학용어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쭉 봤을 때 이제 그 처음 본 용어들은 바로바로 외울 수 있으면 좋고요. 바로 막 그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제 하나의 차트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빨리 풀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일단은 용어들을 그냥 쭉 보고, 몰랐던 거 그냥 한두 번씩 보고, 문제 풀어보고, 차트 봐보고, 모르면 다시 앞에 돌아와서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지 조금 잘 외워지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의학용어 같은 것도 암기 과목이라서 자주 안 보는 용어들은 좀 잘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의학용어랑 약어를 한번 쭉 보고 이제 차트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차트가 굉장히 많을 거고 뒤에 이제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있을 건데, 이제 문제를 보고 그 앞에 와서 이제 찾는 연습을 이제 바로바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문제를 먼저 이제 풀어보는데, 보통 문제에서 어떤 기록지에서 옳지 않은 것, 퇴원 요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급 기록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제 차트를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는 그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차트 공부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일단은 문제에 해당되는 차트를 보고 이제 문제를 빨리 푸는 것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문제 풀면서 해당하는 차트를 찾게 되는데, 이제 해당 차트를 찾고 딱 그 정답 부분만 이제 딱 찾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보기가 있을 건데 그 보기가 왜 틀린지, 그 내용에서 뭐 어떤 내용 때문에 뭐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 되고, 이제 문제에 안 나와 있는 차트 종류들은 이제 그 나중에 다 이제 문제 풀고 나서 뭐 채점하고 이제 용어 같은 거 외우고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좋아요. 근데 일단 할 게 많다 그러면, 내가 봐야 되는 차트가 많다 그러면 일단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차트를 우선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차피 한번 봤던 차트 시간 지나면은 또 까먹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다시 이제 반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때 반복할 때마다 그때 안 외웠던 부분, 그때 조금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유를 드리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 교재에 보면은 이론, 영어, 차트, 문제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론이랑 용어를 일단 한번 쭉 본다. 보면서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좀 전체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기를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차트, 그 차트 부분으로 가서 그 부분은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제 그 보기에서 왜 옳고 왜 옳지 않은지 그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풀고, 다 풀고 나면 그때 마지막으로 뭐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차트라든지 뭐 내가 보고 싶었던 뭐 검사 기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덜 외웠던 약어나 이형 용어를 외우면서 정리를 해주면 좋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무기로 차트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간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영상부터는 그 문제 풀면서 어느 차트 부분에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무기로 실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같이 공유를 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